안녕하세요. 네, 제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9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18장 늙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니체의 그 여성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니체가 이제는 일종의 여성 혐오주의,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그런 문구들이 몇 개 보였는데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완전한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얘기인데,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세상에 있는 이런 탄소 생명체로 살고 있는 인간의 그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장 자체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지금 차라스투라가 그 늙은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 늙은 여자를 만나서 자라투라가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기의 견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투라와 늙은 여자의 만남과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늙은 여자가 얘기를 다 들어보고, 자라투라의 여성에 대한 그 관이 굉장히 탁월하다 생각이 돼서 자신이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작은 진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작은 진리라는 선물을 요 문구로 주는 거죠. 여자들에게 가는가? 그러면 채찍지 마시게,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여기서 이제는 핵심적인,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여자들에게 가느냐, 그런 말을 여기서 했잖아요. 여자들에게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자들에게 가느냐, 이런 말을 썼잖아요. 여자들에게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차라스투라는 지금 자기가 10년 동안 산 위에, 산속 동굴에서 그 수행을 한 뒤에 지금 하강. 그러니까 세계로 하강했다는, 세계로 하강하면서 무엇을 하고요? 여기서 얼룩소 도시에서 자신의 그 선물을 지금 주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위버맨시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줘서 그 무리 군중 중에서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하강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다. 사람들을 양성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지금 표현한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그 일반적인 지금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사람이 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남자거나 또 늙은 여자거나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적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심적 세계에서의, 아스트랄 세계에서 영적 실체로서 육화돼서 나오는 거니까 누구나 다 수태분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버맨시 씨앗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태분만할 수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버맨시 수태분만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분만이 안 된 거니까, 수태가 안 된 거니까
씨만 있을 뿐이지 수태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궁의 착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보메시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늙은 여자는 누구고 젊은 여자는 누구냐, 이건 이제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늙은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늙었어. 근데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이 여자는. 근데 늙은 여자는 지금 뭐냐면은 이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그 무리 군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군중. 일반 늙은 여자들은 일반 무리 군중인데, 늙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에 윤회 전생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 여성체는 여성체인데, 늙은 여자는 유보맨실 씨앗을 간직하고만 있는 무리군중을 얘기하는 게 늙은 여자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늙은 여자는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는 수태는, 씨앗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수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궁이 활성화돼서 자궁에 착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여자는 수태분만 가능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은 여자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늙은 여자인 무리군중들 중에서 자기가 무리군중 중에서 위범의실 수태분만하는 사람을 양성한다고 하는 거는, 무리군중은 늙은 여자고, 그렇죠? 위범의실 분만하는 사람들은 뭐야? 사람은 이것은 젊은 여자라는 거지. 위범의실 수태 분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젊은 여자고, 무리 군중은 늙은 여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사람은 늙은 여자가겠죠.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무리 군중은 결국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늙은 여자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늙은 여자다. 유범의시 수태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은 있어도 유범의시 수태 기능은 없다. 씨앗은 받아들일 수는 있죠. 하지만은 유범의시를 실제로 수태해서 분만을 못해. 그러니까 가임이 안 돼. 가임기가 지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 폐경이 돼버린 여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늙은 여자는 폐경된 여자네. 폐경된 여자.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해 본 적이 없고, 또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지 않게 돼 있는 폐경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늙은 여자 중에서 젊은 여자를 늙은 여자를 변형시켜야 되는 거죠.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를 임신 가능한 여자로 일단 바꿔놔야지 그게 임신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젊은 여자는 뭐야? 이범의시 수태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로 변형시킬 때 이때 이제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채찍을 잊지 마시게, 여자들에게 가는 거는 채찍을 잊지 마시게라는 거는, 이 늙은 여자들이 임신 가능한 젊은 여자로 변형시킬 때 채찍을 통해서 이 늙은 여자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수준을 높이고 몸의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채찍이라는 거죠.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들로 일단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젊은 여자가 수태분만 가능한 여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거죠. 그렇죠.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게 되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이렇게 복수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늙은 여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젊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복수죠.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계로 하강해 왔잖아요. 얼룩소 도시에 왔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늙은 여자들, 무리 군중들 속에서 얼룩소 도시라는 그게에서 그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버맨 시스템분만하게 만드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로 만드는 변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여자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그 뭐라고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는 하는 게 더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칼융의 심리학에 분석 심리학에 보면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니마 여성성이란 여성적 에너지와 아니무스 남성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영혼, 삶의 호흡,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어떤 프라나라는 어떤 기운,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의 흐름, 그렇죠. 호흡, 내적 호흡이 있다는 거죠. 내적 생명의 호흡을 표현한 생명의 호흡인데,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에서 우리가 남성적 생명의 호흡, 여성적 생명의 호흡, 여성의 에너지, 남성의 에너지를 표현할 때 아니마를 여성, 아니무스를 남성이라고 하는 두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움직여. 그걸 우리가 이제 아스트랄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칼융의 분석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니마와 아니무스인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 두 개의 에너지를. 그거를 우리 그 영혼의 그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요 파랗게 나오는 요 파란 뱀의 에너지가 아님하고 요 빨간 뱀의 에너지가 아니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위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은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혼합, 그러니까 탄트리즘이라고 그랬죠. 탄트리즘.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혼, 이 혼인 과정이죠. 혼인과 아이 수태 분만 과정이, 수태 분만 양육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에너지가 뭐예요?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 상승하면서 혼합해 들어가고 하강하면서 혼합해 들어오는 이 두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것이 구성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아니마적인 거, 남자라고 하는 건 아니무스적인 걸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니체가 지금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무스와 아니마, 그러니까 남성은 아니무스, 여성은 아니마다라고 하는 칼융의 심리학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니체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는 바로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페미니즘, 뭐 반페미니즘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니체는 그 따위의 그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정권 창출할 때 뭐 그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뭐 거기에 그 아주 그 페미니즘이나 반페미니즘 아주 간악하게 이용하는 정치가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수작을 부려서 어차피 이 세상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원한 감정, 복수 감정에 기초를 두고 그것이 주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더욱더 추악하게 만들 뿐이지 결코 이 세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위버맨시화 되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버맨시로 만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니체는 처음부터 딱 못 박아서 자기 머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버맨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유버맨시가 유일한 답이고 다른 거는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니체를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심리학적으로 칼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장도 이제 쭉 가면은 그 뒤에 장에 이제 18장은 이렇게 되고 19장에는 독사의 물매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에 장은 어때? 그 뒤에 장은 또 아이와 혼인에 대한 문제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이와 혼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혼인과 아이의 수태부만 양육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이 전체적인 장이 그냥 딱딱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 얘기하고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짜라수트라가 세계로 지금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여자들이 바로 늙은 여자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그 우리가 아브락삭스가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요것이 넣어가지고 하강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 그러면은 그 여성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 변하면서 수태부만이 가능하게 된 여자다. 그러니까 채찍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늙은 여자들을 젊은 여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 채찍을.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젊은 여자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짜라수라는 그러면 뭐예요? 짜라수라는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통상적 개념으로 보면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짜라수라는 스승이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니까 스승을 짜라수트라 같은 스승을 남자로 보는 거고 남성적 에너지로 보는 거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 밑으로 하강하는 에너지 중에 이렇게 빨간 뱀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남성적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또 파란 뱀이 아래쪽은 여성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자로 보는 거죠.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이 불편하다면은 이거는 양의 에너지고 여자는 음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의 에너지를 양과 음이 합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짜라수라는 스승은 양성이고 제자들은 음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성과 음성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라지 합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런 개념이 됐다. 자,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연합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와 12제자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요 가운데 요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예수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제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소통하는 거죠. 이런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채찍을 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 그러면 이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 안에 수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표현해 준 것이 그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일종의 뱀의 독 이제 그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독사의 물매 대하여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에는. 그래서 그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어때? 이 채찍을 통해서 그 독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하여졌다. 그런 표현이라. 이건 얘는 19장에 우리가 짜라수트라가 얘기하는 이 짜라수트라 이렇게 말했다. 19장의 독사의 물매 대하여 여기서 나오는 게 독이라는 데 독사의 독을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그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니체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트인이 사실은 니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니체의 선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 스승과 대화 속에서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뭐예요? 짜라수트라 이 말을 바꿔봐요. 짜라수트라 안에 거하라. 짜라수트라가 하는 말로 바꿔봐요. 짜라수트라와 이버메시르 수태를 분만하려는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정확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짜라수트라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니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바로 유버멘시를 수태 분만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버멘시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생명나무, 우리 몸을 구축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들로 생명나무, 요게 이제 유버멘시잖아요. 유버멘시의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그거를로 먹여가지고 양육해낸 게 유버맨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건 뭐야? 이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유버맨시의 일을 육화하는 그 에너지, 물질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버맨시를 육화시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게 짜라수트라가 스승이 되고 그러니까 짜라수트라 스승으로서 남성적인 역할이 되고 제자들은 여성적인 역할이 돼서 이렇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하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이 나무에 쭉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존재들의 그 제자들의 그 몸에서 이 제자들도 뭐야 이런 유버맨시를 수태할 수 있는 영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버맨시를 수태 분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승은 남자 역할이 되고 제자들은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아니마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통 그 신화 체계에서는 그 세 가지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헤카테라는 여신의 상이에요. 삼면의 여성인 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헤카테 여신을 표현해 주래. 헤카테 여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사실 가장 좋은 표현이 요거 아니면 요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늙은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게 헤카테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여신, 삼면 여신을 뜻하거든요. 그럴 때 삼면 여신 이렇게 보면은 요게 헤카테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변용이 이렇게 되면서 움직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니마의 변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니마는 높아 늙은 여자가 있잖아요. 여기 늙은 여자.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 높아가 되는 늙은 여자. 늙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이건 임신한 여자예요. 임신하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임신하는 요 여자는 이 단검을 들고 있는데 단검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이 그러니까 비수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유보맨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수는 아이를 상징한다. 여기서 그 짧은 검을 딱 들고 있잖아요. 이 비수가 아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여자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요거는 임신한 여자래. 임신한 여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뭐예요? 임신하지 않은 젊은 여자, 처녀를 뜻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늙은 여자는 일반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임신한 여자는 유보맨시를 임신한 여자죠. 유보맨시를 임신한 여자. 유보맨시를 임신한 여자. 그리고 이 처녀는 누구냐면은, 이 처녀는 유보맨시의 여성성. 처녀는 유보맨시의 자체의 여성성을 의미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다, 여성성. 이 처녀는 이버맨시 자체의 여성성으로서의 여성성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음과 양으로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는 이 이버맨시에도 음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는 음양이 합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합해 있을 때 그 여성성을 우리가 처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버맨시의 여성성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거 자체가 다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의 변화를 표현한 거죠. 자, 늙은 여자, 임신한 여자, 처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구조가 우리 그 신화에서는 이걸 마고라고 하는 거고, 마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를 궁이라고 하는 거고, 마고의 딸 중에 궁이라고 하는 거고, 요 처녀를 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고, 궁이, 소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여성성은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늙은 여자는 바로 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고를 만난 거죠. 그런데 마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는 아니마의 형상으로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그러면 그 늙은 여자를 먼저 만나고, 늙은 여자가 채찍을 잊지 말고 가라 하면은,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변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임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몸이 만들어질 때 여성성이 결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그러면 요게 육화가 될 때 이 처녀 요 세 가지 모습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니체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개념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죠. 위버맨시 처녀까지는 설명한 건 아니죠. 요 두 여자를 설명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아니마 여성성의 어떤 그런 그 특징들, 세 가지 특징들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고 삼신이라고 하는 거, 삼신 체계라고 하는 거, 마고 여성성의 삼신, 세 가지 양면, 세 가지 그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는 헤카테 여신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디오니소스,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버맨시는 바로 디오니소스란 말이에요. 유버맨시가 디오니소스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니체가 추구한 건 디오니스적 긍정의 삶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디오니소스의 근거에서 얘기하면은 디오니소스의 할머니 데메테르 여신이 늙은 여자가 되는 거고,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페르세포네가 바로 임신하는 여자가 되는 거고, 제우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임신한 여자는 페르세포네고, 이 처녀 소이에 해당되는 거는 아리아드네. 그래서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아리아드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오니소스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상징성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구조해서 이해하느냐, 그런 이해 방식이라는 건데, 여성성은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임신하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젊은 여자는 유보맨시 임신하는 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시간도 없으니까. 왜냐면 이 유버맨시가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왜냐면 니체가 이 디오니소스 그 젊은 시절부터 아폴로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런 비극의 탄생 뭐 그런 걸 책을 쓰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니체 해석하시는 분들이 디오니소스적 개념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런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를 포지션을 쓰는 게 아니고 세멜레라는 여성을 주로 포지션을 쓰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사실 더 정확한 개념, 디오니소스를 이해하는데 정확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는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은 여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삼역팔계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선천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 일부 정역팔계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현상적 이게 보통 후천문항팔계가 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간 안에서의 이버맨시 수태분만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후천문항팔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후천문항팔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배치를 다시 네모난 9개 칸에다 중에서 8개 칸 외곽에 있는 8개 칸에다가 똑같이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금방 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요 후천 문항 8개가 그러니까 요게 여기 와 있는 거고 요게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후천 문항 8개에서 우리가 유명한 역학에서 유명한 얘기가 서남덕붕 동북상붕이라는 게 있어요. 서남덕붕 동북상붕.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스승과 제자는 벗의 관계다. 그래서 벗은 동지자 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살부살조해야 된다. 그런 거에 주로 중점을 뒀지만은 여기서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풀어 해석하자면은 스승과 제자는 벗의 관계다. 할 때 벗은 우리가 붕이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법붕자가 이게 법붕 붕자가 그러니까 서남 득붕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서남 쪽에서 제자를 얻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붕은 제자니까. 그러니까 서남 쪽에서 스승과 제자가 인연을 맺고 동북 쪽에서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은 뒤에 헤어지는 이치다. 인연을 맺고 인연이 끊어지는 상태인데 그럼 서남에서 득붕할 때 이쪽이 서남 쪽에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서남이고 여기가 서남쪽 여기가 서남이고 여기가 서남 방위로 보면은 이쪽은 동북이에요. 동북.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러니까 니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니체가 분명히 이런 개념을 이런 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완전히 통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제가 니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게 왜냐하면 이거 서양적인 철학적 개념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데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라 제가 이 니체가 굉장히 상근 기자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온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서남 쪽에서 득붕한다는 거는 서남 쪽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짜라수트라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 머리 위로 나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하강할 때 처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빛을 뜻한다. 빛이 방출을 하면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하강의 길이잖아요. 하강할 때 처음 만날 때 누굴 만나냐? 이게 바로 늙은 여자래요. 이게 곤괴는 늙은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마고를 뜻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를 만나고 이 늙은 여자에다가 빛을 집어넣습니다. 빛. 여기 이라는 건 불을 뜻해. 불로 빛을 칠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화로
불을 여기다가 던져가지고 이게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위에서부터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들어가면은 이 노파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 바뀝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늙은 여자는 요 곤괴를 얘기하는 거고, 젊은 여자는 바로 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남,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이거 늙은 여자는 곤괴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서남 득붕왕. 그래서 늙은 여자를 만난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짜라수라가 늙은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득붕하는 과정이야. 서남 득붕. 자, 그러면은 젊은 여자를 만들었다. 젊은 여자를 이렇게 불을 넣었다. 불을 넣어서 채찍을 넣어서 번갯불을 쳐넣었어. 번갯불을 쳐넣으면은 여기서 젊은 여자, 이거는 태계다라고 그래. 태계가 됐다. 그러면은 이 젊은 여자가 임신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자의 몸속에서 정자가 들어온 거예요. 요게 요 600금 요 건괴가 바로 하늘의 씨앗이 들어온 거야. 하늘의 씨앗. 요게 하늘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스승이 제자의 몸속에 하늘의 씨앗, 유범의시 씨앗이다. 유범의시 씨앗이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서 이제는 딱 구축이 된 거야. 그러면 유범의시 씨앗이 뭐야? 이 사람의 몸 중에서 이 유범의시 씨앗이 움틀 수 있는 자궁 속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궁의 씨앗. 자궁의 씨앗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동북 쪽에서 착상이 돼서 형상화됩니다. 착상, 수태. 착상이 돼가지고 수태가 된단 말이야. 딱 착상, 수태가 동북 쪽에서 딱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겨울에 씨앗이 아직 움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고, 이제 발화하는, 수태된다는 게 이게 발화하는 단어가 발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발생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남 쪽에서 늙은 여자를 만난 뒤에 젊은 여자로 바꿨어. 불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건 일반적인 흙이야. 흙. 일반적인 흙이란 말이야. 근데 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크리스탈이 된다. 크리스탈 보석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 크리스탈 보석류로 요걸 가지고 요 물질을 가지고 요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진흙이잖아요. 진흙체잖아요. 근데 유범현씨의 몸은 크리스탈체이기 때문에 요걸 표현해줘요. 칠태금이 은금이라 크리스탈체란 말이에요. 보석류란 말이에요. 그걸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착상수태. 그러면은 이 서남 득붕,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이 교육 작업이 끝나면은 왜 떠나는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제자 스스로가 수태가 됐으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태까지가 뭐가 아니라 스승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수태까지가 스승이 해주는 그걸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되는 게 이게 남성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요 착상 수태된 건 여기에서 아이가 수태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남성적 에너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성의 몸에서 아이를 뽑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속에서 아이를 뽑아가지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양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범현씨를 수태 분반할 수 있게끔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로 만들어서 수태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게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라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선택통기라고 하는 선택통기. 그걸 뭐냐면은 요게 택계란 말이에요. 요게 택에 요게 태인데 요게 택 연못을 뜻해. 연못은 뭐예요? 자궁처럼 돼. 연못 자궁 택 연못이다. 연못.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팔간괴, 요거는 아이를 상징하는 요 괴가 뭐냐면은 요거는 간괴인데 이거는 산을 뜻해. 산. 그러니까 연못과 산. 그렇죠. 연못 속에서 산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연못 속에 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하강 작업은 뭐예요? 이 여성의 그 몸속으로 물이 차 있는 연못 속으로 남성적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서 여기 들어온 거고요.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유버맨 씨앗이 들어온 거고, 요것이 남성의 씨앗이 뭐예요? 유버맨 씨앗이 아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유버맨 씨 아이, 여기다 유버맨 씨 아이로 여기서 수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수태. 그러니까 몸이 완성된 게 아니고 수태가 됐다. 착상이 됐다는 건 아직 형상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착상이 된 거야. 착상. 예.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갈라져 나온다. 이게 상붕이다. 그러면 여기 산이라는 거, 요걸 상택통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여자의 몸에서 그 아이, 간산이 나오는 요렇게 가는 과정에서 서로 통기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기운을 서로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에너지가 기운을 서로 통해. 그렇죠?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듯이, 꼬여 내려오고 꼬여 올라가듯이 기운을 서로 통해 가지고 뭐야?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몸을, 원래 그 임신이 불가능했던 노파와 같은 몸을, 폐경된 몸을 에다가 아이를 수태를 시키는 과정이네. 그래서 여기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뭐야? 이게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고, 늙은 여자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젊은 여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여자야. 같은 여자인데 변형이 된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유범의시 수태분만하는 사람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범의시 수태분만하는 사람은 원래 그 고목과 같은, 그러니까 뭐야? 어떤 다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라 죽어가는 나무야. 그러니까 폐경기에 된 여잔데 거기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이 개념으로 지금 가는 것이다. 그래, 이런 변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 작업이 짜라수라가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기운을 통하게 돼가지고 이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득붕과 상붕의 과정으로서 벗의 관계, 스승과 제자를 벗으로 본 거죠. 왜냐면 제가 뭐 짜라수라 역할을 하고 듣는 분이 그 제자 역할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남자고 이 남자면은 이제 벗이잖아. 그냥 벗. 내가 스승이고 너는 제자고 이럴 것도 아니야. 왜? 이 관계도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스승이고 너는 항상 제자다라는 개념, 고정된 개념을 짜라수라는 니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 사람은 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을 시켜서 살부살조의 개념으로 자극을 시켜가지고, 스승이 돼서 영원한 스승이 아니요. 청출어람한 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승이 또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성으로, 힘의 관계성으로 파악을 한. 그런데 이런 관계성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자신을 유범의시 수태분만하는데 역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시기 질투라는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자기 유범의시 수태분만하는 경쟁적 관계, 스승과 제자도 경쟁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체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종말하고, 일반적인 노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종말을 하고, 유범의시를 수태분만하는 인간들, 젊은 여성체로서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지면은 인류 사회의 그 문명, 기존의 문명은 종말을 하는 것이고, 유범의시라는 초인들이 신인류가 돼서 이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트라가 하는 거는 뭐예요? 유범의시를 수태분만하는, 유범의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유범의시들이 주도하는 나라, 유범의시 민족을 만들어서 유범의시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그게 진짜 지상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배달 신시를 거쳐서 조선 아사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단순히 니체의 그 생각은 뭐예요? 니체의 생각은 어떤 이런 유범의식 수태분만의 그 과정 자체가 단순한 자기 개인적인 각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수행해서 짜라수트라가 딱 튀어나오는 짜라수트라 몸속에서 유범의식가 튀어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짜라수트라가 다시 하강을 해서 이 세계를 바꾸는 것까지 다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의 영성가들은 이 수행 상승만 생각, 맨날 상승하는 것만 생각, 상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강해 가면서 이 우주 전체 왜 자기가 이 본래 대우주로부터 이게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우주 자체가 가지고 그 역동적 그 메커니즘에 자기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를 해서 이 우주 전체를 새로운 차원의 우주로 변화시키는데 끊임없이 이 운동을 전개를 하는 이 자체가 영혼회귀 운동이란 말이에요. 사실상의 이것이 영혼회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 수때 분만한 사람들의 영혼회귀는 뭐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생사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불가에서는 분단 생사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사람은 카르마에 갇혀서 어때? 자기가 어떤 주도적인 그거를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카르마에 갇혀서 노예적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단 생사.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들이고 나온 존재들은 변혁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변혁생사하는 존재들. 변혁생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뭐예요? 카르마를 벗어나서 우주적 사명에 눈을 뜨고 뭐예요? 전 우주적 사명에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 분단 생사에 갇혀서 있는 존재들을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분단 생사에 갇힌 존재들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야? 이게 지금 짜라추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정된 제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민족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이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들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바꾸려고 하는 그 광활한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변혁생사 단계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짜라추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발상을 니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왜냐면은 이 정도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4대 성인 이후에 찾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한국에도 뭐 최순 선생 같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분 우리 떠나서 서양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다. 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니체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쓴 거란 말이지. 왜 이런 책들을 써놨겠어요. 교육을 위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야. 자기는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그런데 책은 남겨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이 세계를 계몽시키는 거죠. 계몽시키려고. 자,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문장들도 쭉 읽어봐야지. 지금 거의 문장은 다 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내로 번역됐다, 남자로 번역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성적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남자는 진정한 사내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험과 놀이가 그것이다. 그래서 사내는 가장 위험한 놀이감으로 여자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도 이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위험과 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그 철학으로 가면은 이 처녀 소위는 바로 이버메시 자체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 구조 그리고 어떤 그릇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위버맨시의 정신성을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남성은 이 정신성을 발현을 해가지고 물질로 그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남성성은. 근데 여성성은 뭐예요? 남성성의 그 창조적인 지혜력을 이해를 해서 물질로 만드는 그것이 여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 측면이죠. 그러니까 남성적 측면에서 보냐 여성적 측면에서 보냐지. 근데 유버맨시는 양성 동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남성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계는 뭐예요? 일종의 놀이라는 거죠. 놀이. 이 세계 원래 이범에 디오니소스는 원래 장난감 놀이를 하듯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놀이다라고 해요. 놀이. 그러니까 지금 창조적 삶이라는 것은 삶은 놀이야. 그냥 놀이라는 건 뭐야? 창조적인 우연성이야. 우연성이지. 어떤 계획을 가진 게 아니야. 애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놉니까? 그냥 즐거움을 하고 그게 막 노는 것 자체가 뭐야? 잠재적 가능성들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놀이지, 놀이. 그런데 그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몰라 자기도. 그렇죠. 그냥 하니까 위험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왜? 결국 위험에 빠졌잖아. 디오니소스가 놀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선악의 이원성 세계가 딱 생기는 바람에 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고통이라는 위험성을 수용하는 놀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수용하는 놀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고통을 긍정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자, 이와 같이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몸에서 태어나는 거는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자라서 여성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위험한 놀이를 이렇게 하는 게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 놀이하는 그 개념인데, 그것이 여기에 무슨 선악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노는 거야. 그냥 노는 거. 어린아이처럼 노는 건데. 그런데 그 장난감 놀이하듯 남성성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성은 그런 놀이, 그 우연성, 그 우연적이죠. 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장난감 가지고 막 노는 거는 우연성인데 그 우연성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형상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노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내는 여자를 장난감으로 삼아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놀잇감으로 여자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놀이가 자신의 남성성이 여성성을 놀잇감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음양의 그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타자화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걸 놀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그런 개념이다. 이게 맞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진정한 사내 속에는 아이가 숨어있고 가인은 놀이를 하고자 한다라는, 여인들은 사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사랑.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음성이니까 양성에 대한 사랑. 여성은 뭐예요? 수태 양육 분만하려면은 어때요? 남성을 사랑해서 남성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해 키우면 아이를 또 사랑해야 되잖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성성은 진정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마지막 이제 저긴데, 여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일반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위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에서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은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이게 철학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면 거의 다 이제 내용 다 다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가 여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 메커니즘 자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음양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엔 그게 있어요. 어금 존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어금 존양, 조양 유름 이런 게 있습니다. 어금 종양, 그다음에 뭐야 조양 유름. 이게 우리가 이제 김일부 선생이 한 얘기인데 음을 억제한다. 그리고 양을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뭐 반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자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여성성이 지배하던 시대라는 거지. 사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여성성이 지배한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지배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남자가 체가 돼서 여성을 용어로 썼기 때문에 남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사실상에서는 음이 증가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음을 억제하고 다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 양을 존양시켜야 돼요. 음양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태극으로 표현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류의 그 상태 자체는 여기가 태극의 음기운이 꽉 찬 상태야. 자, 요 태극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쪽 하강의 기운이 꽉 차가지고 여기 음이 가득 찬 상태. 양이 없어 아예. 근데 지금 양이 여기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없는 양을 존양시켜야지. 속에서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존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남성이나 지금 인류의 그 문명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음성화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관점에서의 여성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음기가 이 세계가 지금 음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어금존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치를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지 이걸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한 번에 다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